현재 중국의 1대1로가 붕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가 1대1로 계약을 전면 파기한 것에 이어 최근 1대1로의 핵심 국가인 파키스탄에서는 눅눅 파키스탄 주재 중국 대사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 호텔 폭탄 테러까지 발생했습니다. 영국의 유명 뉴스 방송 BBC에 따르면 그 폭탄 테러의 배후가 파키스탄 탈레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퀘타에 있는 세레나 호텔 주차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고 이후 탈레반 대변인은 이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눅눅 대사가 발루치스탄 주지사 등 고위 관리들과 만찬을 갖고 호텔로 복귀하고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눅눅 대사가 도착하기에 불과 몇 분 전에 폭발 테러가 일어났고 중국 대사는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이 중국 대사의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한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되는 것은 1대1로의 경제 침탈로 인한 반중 정서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파키스탄 정치인들은 민생 안정은 신경도 안 쓰고 앞장서서 친중에 나서 파키스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 임란 아마드 칸 니아즈 파키스탄 총리는 영연방의 국민 스포츠인 크리켓 선수로 파키스탄 국가대표팀을 우승으로까지 이끌었던 국민 영웅이었습니다. 파키스탄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이 국민 영웅은 정의 파키스탄 운동이라는 정당을 창당하며 정계에 데뷔했는데요. 정치 생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파키스탄 국민들에게 매국노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유는 칸 총리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중국이야말로 파키스탄의 롤모델이라며 중국의 제도와 정책을 배우고 중국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극성 친중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당선 직후 뉴욕타임즈는 파키스탄이 급격히 친중화될 것이라는 분석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 지난 3년간 칸 총리는 서방 세계의 예측을 뛰어넘어 조선시대 4대 부들 저리 가라 할 정도여서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는 당선 직후 중국과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인도양의 전략 거점인 서부 항구 도시 과다르에 중국인 전용 도시 건설을 승인한 것입니다. 중국 식민 도시라는 말까지 나온 이 도시는 모든 것이 중국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도시였습니다. 이는 중국 해군의 중동 지출 거점 기지였고 최근에는 파키스탄 해군 참모총장이 중국 해군 항공모함의 첫 번째 해외 주둔 기지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중국을 위한 모든 지원이 제공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 총리는 중국의 자본을 유치하고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차관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집권 1년 만에 파키스탄의 국가 채무를 GDP 대비 73%에서 86.5%로 폭등시키며 국가 재정 상태를 급속도로 악화시키는 한편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사업에 따라 도로와 철도, 송유관, 광섬유 케이블, 발전소 등을 건설해 운영권을 중국에 넘기는 등 파키스탄의 인프라를 하나씩 중국에 넘기고 있었죠. 또한 중국은 2001년 파키스탄과 1대1로 계약을 맺는 당시만 해도 허허벌판에 불과했던 과다르 항구를 개발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맞먹는 세계적 물류허브로 키우겠다는 뜻을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엄청나게 파키스탄에게 불리하게 맺어졌습니다. 계약 때부터 향후 40년간 항구 운영 수입의 91%가 중국에 돌아가고 파키스탄은 나머지 9%만을 넣는 구조여서 파키스탄 내 비판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개발도 빠르게 된 것이 아니라 20년이 흐른 지금도 개발이 덜 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건설업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인건비, 장비 대여비 등 비용이 겹쳐 최종 건설비가 치솟습니다. 중국은 이 점을 노리고 있는데요. 시 주석은 2015년 직접 파키스탄을 찾아 중국 본토에서 과다르항까지 이어지는 철도, 도로 등을 개설하는 한화 약 53조 원 규모의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투자라는 명목하에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돈까지 빌려준다 해도 이로 인한 이득은 고스란히 중국이 회수하는 불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1대1로를 21세기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이라고 칭송하지만 비판론자들은 빈곤국을 사실상 중국의 경제 식민지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12일 파키스탄 국회의사당에서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상원의원 48명이 취임 선서를 하고 상원의장 선출을 위해 모인 본회의장 내부에서 나사못 등으로 위장된 중국산 초소형 카메라 6대가 발견된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지난 2019년에도 국가중요시설 감시용 CCTV의 데이터가 중국으로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카메라가 의회에서 발견되면서 야당은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한다며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의 중국과의 단교는 불가피했는데요. 중국과의 단교를 위해 현재 중국과 국경 문제로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인도와 화해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은 사실상 파키스탄의 항복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를 놓고 74년을 싸웠습니다. 두 국가 간의 감정의 골은 웬만해선 메울 수 없는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빠르게 화해 모드에 들어가는 것은 대한민국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카슈미르 분쟁을 이용해 파키스탄의 저질 물자들을 비싸게 팔아먹으면서 이득을 챙기고 있었죠. 중국이 그렇게 좋다고 자랑을 하던 PSG-05 자주포 36문을 파키스탄이 도입해 인도와 전투를 벌였는데요. 그때 당시 인도는 한국으로부터 들여온 K9 자주포 10문으로 파키스탄에 대응을 했습니다. 물량에서도 거의 1대 4로 압도하고 롤모델인 중국이 그렇게 좋다니 자신감에 찬 파키스탄군은 쏘는 족족 엉뚱한 곳에 포가 떨어진 반면 인도군의 K9은 정확하게 파키스탄 자주포들을 박살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런 패배도 뼈아픈데 인도군은 몇백 문의 K9 자주포를 들여오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산 무기들로 체급을 높이면서 사실상 중국이랑 국경 문제로 대치하고 있는데 전혀 꿀리지 않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반면 자신들은 중국의 속아 저질 무기들을 엄청나게 사들인 것인데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파키스탄 열병식입니다. 3월 23일은 파키스탄의 날로 불리는 이슬람 공화국 선포 기념일인데요. 1940년 3월 23일은 인도로부터 독립을 결정지은 라호르 결의가 선포된 날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3.1 운동 기념일 같은 역사적인 기념일입니다. 파키스탄 국민의 자긍심을 한껏 높여야 할 열병식에서 중국 국기와 메이드 인 차이나 무기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요. 파키스탄은 그동안 알려졌던 것보다 더 많은 중국제 무기를 사들였다는 사실을 이번 열병식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슬람공화국 선포 기념일에 등장한 파키스탄의 신형 미사일들 대부분이 중국산 대형 트럭으로 운반됐습니다. 열병식에 등장한 파키스탄의 샤힌3 신형 중거리 핵미사일은 중국 완샨 특수 차량의 WS-5100 트럭으로 운반되고 있었는데요. 이는 중국이 북한에 제공한 ICBM 탑재용 대형 트럭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공개된 나스르 전술핵 미사일은 전술탄도 미사일로 중국이 개발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을 제공했고 이동식 발사 차량도 중국산입니다. 칸 정권은 중국의 VT-4 전차도 공개하였는데요. 이는 도입 과정에서 자국산 전차 알칼리드2 개발을 전면 백지화한 전력이 있습니다. VT-4 전차는 중국 육군에 배치되고 있는 99A 전차의 수출용 하위 버전인데요. 이런 깡통을 파키스탄은 극심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00대나 발주했습니다. 보는 순간 이것은 중국군이다라고 착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열병식에 참여한 병사들은 제식 소총인 중국산 56식 소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에도 중국산 QLZ-87 유탄 기관총이 탑재되었습니다. 보병용 휴대용 미사일은 FN6를 선보였는데 이는 중국판 미스트랄입니다. 포병 대열에는 제일 앞쪽에 중국산 A100, A300 다연장 로켓과 항공포는 HQ-16 지대공 미사일부터 중국이 프랑스의 크로탈 미사일을 역설계해서 만든 HQ-7 지대공 미사일까지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우리나라 FA-50과 자주 비교되는 JF-17이 에어쇼를 선보이며 등장했는데요. JF-17은 파키스탄이 자국산이라 말하지만 사실 중국의 FC-1 전투기로 설계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부품이 중국산입니다. 파키스탄은 중국 기술자와 부품을 들여와 자국 내에서 조립만 합니다. 이외에도 기존에 운용하던 잠수함도 중국산 039A 개량 잠수함으로 대체할 계획이고 호위함들과 방공 시스템도 전부 중국산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파키스탄 국민은 점점 피폐해지는데 민생 안정은 무시하고 중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산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중 감정은 깊어갔습니다. 또한 불평등 계약에 돈이란 돈은 다 중국으로 가서 단교하고 싶어도 다른 나라의 무기를 살 여력도 안 되고 믿고 있던 우방국 중국은 심지어 의회에 스파이 카메라와 도청 장치까지 설치하는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중국군으로 변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국가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더 이상 인도와 싸울 수 없어 화해를 택한 것이죠. 이번 화해로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양국 정상들은 적극적으로 서로 친서를 주고받으며 긴장 완화에 앞장섰습니다. 인도도 사실 중국과 대립 중에 파키스탄과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가 없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죠. AP통신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평화적인 대화를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두 정상 간 친서 교환은 핵무장 이웃 국가 사이의 긴장을 완화해주는 조짐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로이터 통신 기자이자 카슈미르 문제 관련 책을 쓴 마이라 맥도널드는 인도와 파키스탄은 대화에 나서지 않는 것보다 대화를 하는 것이 무조건 더 이득인 상황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중공의 야망 때문에
더 이상 인도와 파키스탄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